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준종입니다. 자, 잡코리아 사이트를 한 번씩 보는데 CJ 채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CJ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식품회사를 다니고 있던 분들도 경력이 좀 낮다 그러면은 아마 회사를 좀 이직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는 데 관심이 많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식품 그리고 유통 이쪽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CJ 제일제당 상반기 채용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채용 공고를 먼저 좀 보실 때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내가 뭐 식품을 가겠다, 바이오를 가겠다, 또는 뭐 대한통운의 물류를 가겠다, 뭐 올리브영 가겠다, 또는 E&M 가겠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채용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회사들도 물론 자세히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채용 공고를 자세히 안내하는 곳은 사실 공기업이죠. 그런데 여기 CJ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요, 어떤 전공을 선호하는지,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꽤 자세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용 공고를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를 보시고 내가 거기에 좀 적합하다, 내가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 지원서를 쓰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채용 공고 보시면 여러 계열사, 여러 직무에서 선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는 쪽은 당연히 영업직무 쪽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직무들은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모든 채용 공고를 다 다뤄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제당 식품 쪽에 이 공통 항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R&D 파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특히 식품 영양학과 학생들, 이쪽 대학원 학생들 정말 많이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식품 R&D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좀 다뤄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지원 인원이 많은 데는 제가 볼 때는 CJ 대한통운이거든요. 자, 다른 CJ 계열사와 달리 CJ 대한통운은 SK처럼 약간의 가이드가 붙어있는 공통 항목을 갖고 있어요.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채용 공고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스펙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추려봤는데요. 일단 영어 능력 우수를 우대한다고 아예 땅땅땅 별표가 찍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적은요, 어느 정도 취득하면 우수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말 영어가 필요한 직무에는요, 스피킹 점수를 요구하거나 스피킹 실력을 봐요. 실제로 얼만큼 영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오픽 기준으로는 IH 정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IH 정도 수준이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느 정도 성적의 영어가 필요하다는요, 뭐 컨설턴트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회사에서 정확하게 밝힌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이라던가 인도네시아 등 제3국가에 사업 진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른 영어 외에 다른 언어도 우대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채용에는 아예 영어 능력 우수자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셔갖고 내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이 우수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문화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CJ 같은 경우는요, 해외에 로컬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이런 일들을 보통 사업 확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지화된, 현지에서 아예 법인 설립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해외에도 있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의 글로벌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현지에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또 거기 고객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잖아요. 자, 이러한 이문화 이해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적이 우수하다고 뽑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교과 활동 또는 비교과 활동 중에서 요즘은 AI니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업에서는요, 시장에 있는 여러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요, CRM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그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 또는 현재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꽤 우대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라면요, 대학 시절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쓰시고요.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상관없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나 통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팀 프로젝트도 상관없어요.
한 번이라도 뭔가 만져본 경험이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을 우대하는 거는 뭐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아예 선호 전공을 공고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 체크를 꼭 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CJ그룹의 특징을 좀 보면은요, 다른 대기업들은 아주 커팅 엣지한 신규 사업, 다른 기업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이 분야에서 아예 대규모 투자를 해갖고 시장을 처음부터 리드해가는, 자, 이렇게 매스 프로덕트를 소비자들한테 밀어붙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CJ에 나오는 제품들은 어때요?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 생활 소비재라던가 우리가 여가나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쪽에 보통 서비스가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뭐 먹는 거, 그죠? 그리고 뭐 구매하는 쇼핑이라던가 또는 뭐 우리 필요한 것들, 일상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은 맞는데 아주 대규모로 시설 투자가 필요한 최신의 기술로 소비자들을 교육시키면서 시장을 리드하면서 새로운 제품의 출시 속도가 회사의 사업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자, 이런 쪽의 사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OTT 쪽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여러 카드사를 고를 수 있는데 그 직원 카드가 있어요. 이거 있으면요, 뭐 CJ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폭탄 할인을 해주고요. 직원들 대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혜택을 주는 아주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뭐 CJ그룹 괜찮은 회사다라는 거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는 게 뭐죠? 온리원 정신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갖고 교육을 받게 되면 온리원 정신, 온리원 정신, 온리원 엄청 아예 그냥 막 여러분들 브레인워시 세뇌 당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강조를 하는데 자기소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매우 강조를 해요. 나중에 항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제가 올리는 영상 하단에 제가 요번에 자기소개서 항목들 취합한 거는 다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 보시면 온리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온리원 같은 경우는요, 해석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마다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온리원 정신 같은 경우는요, CJ가 남들이 도전하지 않거나 아주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개척해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조금 달라요. 일단 온리원 정신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각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설제분이면 밀가루가 있을 것이고요. 뭐 프레시웨이면은 햄이 있을 것이고요. 각각의 현재 다른 경쟁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각 품목별로 넘버원 하나씩은 만들자. 그래서 예전에 CJ 그레이트 2020 이거를 비전으로 내세웠을 때는요, 하나의 제품을 1위로 만들자 이런 쪽으로 온리원 정신을 밀어붙였었거든요. 자, 물론 비전이 바뀌고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CJ에서 얘기하는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뭐 혁신이나 최고의 품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적 가치 창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온리원 정신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핵심 가치, 코어 밸류는요, 각 회사에서, 자, 미션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비전은 뭐죠? 우리가 2, 3년 안에 이루어야 할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는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념체계, 생각, 규범, 자, 이런 것들을 딱 글자로 명문화해 갖고 슬로건으로 빵 박은 게 핵심 가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온리원, 뭐 인재, 상생이 두 가지 가운데 최초, 최고,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모아 보면은 현재 경쟁하고 있는 산업 내에서 1등 제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자. 온리 원으로 만들자.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해 주시는 분들마다 좀 다른데 여러분들 제가 해석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자기소개서에 반영한다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우리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는 쪽에서 어떠한 품목에서 현재 경쟁 관계에 있고, 자, PLC라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서 현재 경쟁 구도로 다른 경쟁사와 함께 소비자들을 대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먼저 찾아놓고 글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번에 제1제당 식품의 일반 신입 전체 공통이 있거든요. 여기 항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요, 왜 제1제당에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꼭 알아두실 거는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자, CJ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읽습니까? 네, 읽어요. 네, 읽어요. 그런데 다 읽는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AI 또는 채용 대행을 하는 곳에서
일부 서류에 대해서 당연히 역량이 미달되는 서류, 기준에 부적합한 서류는 당연히 스크린 아웃을 합니다. 전부 걸러내요. 자, 그 다음에 남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 읽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파트 안에서 위원으로 선발된 직원이 와갖고 읽고 선발을 하는 체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걸 강조하냐면요. 다른 것보다는요. CJ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를 매우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CJ의 조직 문화,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글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일단 제1제당을 이야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소서 쓸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 세 줄. 첫 세 줄은 항목에서 물어보는 거를 써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읽는 사람이 항목을 읽어보고 내가 쓴 걸 읽죠. 자, 그러면 당연히 항목에서 물어보는 거를 처음부터 읽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제당, 자, 다른 경쟁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 다른 경쟁 기업들이 있는데 경쟁 기업들 중에 왜 CJ를 택했느냐인데, 자, 이게 따로 돼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원하는 지원 직무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푸드 세일즈예요. 자, 지원 직무를 내가 직업으로서 수행을 하면서 일하는 곳이 CJ인 게 왜 가장 최적화된 곳인지 써라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가 있는데, 자, 그 직무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회사 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직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CJ가 좋은지,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왜 지원했는지를 쓰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첫 세 줄에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넣는 거죠. 자, 여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대외 활동이라던가 또는 인턴이라던가 또는 뭐 아르바이트 같이 가급적이면은요, 첫 질문이잖아요. 첫 항목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교과 활동에서 골라서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전공 이야기 하면서 여기서 A뿔 받았어요. 성적 좋아서 저는 여기 지원해요. 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1제당 1번 항목은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CJ가 최적화된 곳인지 좋은 곳인지를 쓰는 거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이거 있죠.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점과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자, 이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키워왔는지 한번 써봐라. 거기에서 쓰는데 어려움이나 해결 과정을 써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어려움에 꽂히죠. 어려움에 꽂혀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거를 꼭 빌런을 등장시키죠. 꼭 나쁜 애를 등장시켜가지고 이 빌런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내가 저 빌런을 해치워서 극복했다. 자,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거 이거 진짜 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싫어하는 글이에요. 이렇게 진짜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글 좋아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죠. 자, 그래서 위에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강점 및 역량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쉽게 풀려요. 자, 일단 내가 지원하는 게 만약에 영업이다. 자, 영업 관리 쪽에 내가 지원을 한다. 푸드 세일즈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도 있죠. 뭐 인사 파트도 있더라고요. HR도 있고 뭐 여러 파트가 있는데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 필요한 역량을요, 한 10개 정도 여러분들이 리스팅을 한번 해보세요. 쭉 목록화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목록화를 하는데 이거 10개 혼자 만들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목록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주변에 나랑 같은 직무를 지원하는 뭐 친구라던가 또는 뭐 스터디를 같이 하는 친구가 있다면 되게 좋겠죠. 아니면 현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 베스트겠죠. 자, 주변에 정 없으면 뭐 동생이라도 데리고 하세요. 자,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강점 및 역량을요, 일단 목록화한 다음 1모, 2모, 3모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중에서 글로 쓸 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내가 경험이 있어서 글로 쓸 수 있는 거 하나를 택일 하세요. 뽑아 올려가지고 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강점이 있고 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역량을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아무거나 붙잡아 놓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어려움 해결, 자, 꼭 반드시 빌런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어서 자,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할 때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 코로나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꼭 혼자 해결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식으로 글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듣고요, 내가 참고도 하고요,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걸 또 다른 사람을 또 설득을 하죠. 자, 이런 전체적으로 과정이 나와 있는 나의 경험을 하나 소개를 해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나 혼자 어떻게든 전문성을 발휘해서 내가 다 바꿨다라고 글을 쓰기보다는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좀 등장을 시켜가지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머리가 하나 있는 것보다 좀 집단지성 여러 명이 있는 게 나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2번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요, 현재 CJ제일제당이 속한 식품산업군을 급속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가격 문제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내수 시장이 지금 상당히 다운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가격이라던가 내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켓에 문제가 있으면요, 이거를 확장을 해가지고요, 어떤 새로운 마켓을 활로를 개척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CJ도 옛날에 그 스완스인가요? 그 냉동식품 미국에 인수했죠. 비비고를 그 콜드 체인을 미국에 넣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품산업군의 변화 트렌드 중 하나, 자, 하나를 고르래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 직무 강점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직업적 목표가 무엇인지 쓰라 이렇게 아예 되어 있지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요, 국제 곡물 가격인가요? 뭐 이거에 대한 불안정이랑 원가 관리 뭐 이런 쪽의 이슈를 제기해서 쓴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농업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식품에 원재료가 있죠. 원재료가 있는데, 자, 이거를요, 최근에 AI나 또는 센서라던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농업 기술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땅에다가 전부 센서를 전부 심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국제 곡물 가격을 넣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의 상태와 데이터를 측정하고 국제 곡물 가격의 시세를 집어넣어서, 자, 어떤 작물을 여기다가 심어야 여기에 가장 이익이 높을까?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농업을 하거든요. 요즘 최근 트렌드는요. 자, 그래서 농업 기술의 발달로 원재료가 확보되는 부분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재료의 가격이나 유통이나 물류나 예측,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때요? 나중에 완제품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비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비용이 올라가면은요, 어때요? 그냥 소비자들 그냥 가격 올리면 뭐 소비자들 아 비싸 이래놓고는 한 1, 2주 지나면 그냥 또 다시 사죠. 예전엔 그랬는데 최근에는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 인컴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제품이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쓰고 또는 어디 이동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요, 전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정 수준 금액이 올라가 버리면요, 그냥 대체품을 찾아버리게 됐어요. 한국에서 이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그냥 올리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만 거기에 적응해서 그냥 돈을 그냥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택시 가격 같은 거 보세요. 일정 수준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택시 안 타버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식품과 관련된 부분은요, 결국에는
가격 싸움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 예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CJ가 최근에 뭐 데이터라던가 이런 쪽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채용 공고에도 많이 다루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룬 다음에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직무에서 연결돼 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영업 관리자를 갔어요, 구매 담당자를 갔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직무를 쭉 10년 정도 했을 때 내가 최소한 뭐 한 파트장 정도는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겠다. 자, 그것에 대한 자기 개발 계획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래 성장 계획은 자신의 경력, 경로를 이야기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적으면서 포부를 밝히시는 게 여기 3번에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 쪽에 일반 신입 전체 공통은 제가 좀 가이드를 드렸는데 해당 부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R&D, 여기는 제가 우리 석박사들 같은 경우는 잘 없죠. 학교에서도 잘 안 해주죠. 예, 저도 예전에는 식품영양학과 나온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뭐 PT 면접이라던가 연구 논문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이런 거 지도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항목이 좀 있어서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R&D도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제가 대한통운도 다뤄드릴게요. 자, 일단 석사 또는 박사인데 학위 연구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봐라. 자, 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딱 우리 석사나 박사들 특히 보는 순간 대부분 석사일 텐데, 아, 내가 초록 발표했을 때 썼던 거 그거 여기다가 요약해갖고 재탕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연구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논문 쓸 때 초록 발표했던 거를 그냥 띡띡띡 갖고 말하면 여기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자, 연구 주제를 선정을 했을 때 왜 저 주제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는가?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학문적 호기심이 있는가? 자, 이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식품 R&D니까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학문적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자, 그거를 혼자 그냥 결정했어요. 여러분들 랩실에서 다른 우리 교수님이나 또는 우리 뭐 박사 뭐 연구 도와주거나 또는 교수님이 어디서 뭐 사업 같은 거 따오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공동 연구원으로 들어가 갖고 뭔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학문적 호기심이 논문으로 어떻게 발전돼서 이게 퍼블리시 되었는가. 자,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록 때 발표한 거에다가 그냥 연구 논문 결과 해가지고요, 뭐 지식들 되게 따막 써봤자 이거 읽는 사람이요, 여러분들보다 연구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써서 이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2년의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을 통해서 연구실 랩실 과정을 통해서 못들을 다루면서 어떤 걸 해보면서, 자, 내가 저 연구 논문 주제를 골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처럼 띵 했을 경우는 없을 거예요. 쭉 연구를 도와가면서 주제를 잡아가면서 분명히 논문을 썼을 것이거든요. 물론 가끔 교수님이 던져줘갖고 그거 썼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 설령 내가 진짜 교수님이 갑자기 던져갖고 썼다 하더라도요, 이 과정은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교수님하고 연구주제 제목 표기하라고 하죠. 그래서 뭐 KCI 등재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후보지 같은 데도 보면은요, 이 보통 이 주제어를 쓰거든요, 이 연구 논문에 대해서. 자, 그거를 여기에서 소개를 해가지고요, 학위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꼭 보시고요. 여기에 천자가 되니까 한 2, 300자 정도는 활애를 해가지고요, 현재 CJ에서 나오고 있는 식품 제품들 있잖아요. 제품들 중에서 내가 연구한 게 어떤 도움이나 기여가 될 것이다라까지 연결해서 쓰면 아주 베스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1번을 생각을 해서 우리 석박사 학생들 잘 보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역량 뭐 이런 걸 쓰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 가로가 달려 있죠. 제1자당의 사업 방향성 연계하여 작성.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CJ에 지원하는 자소서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식품회사 있죠.
다른 식품 회사도 쓸 수 있는 아주 범용 자소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석사 학생들이요. 자, 여기서 범용, 그러니까 딱 읽었을 때, 글은 좋은데, 야, 이거 뭐 동원산업이나 오뚜기나 어디나 딴 데 넣어도 대상 넣어도 이거 다 읽히는데? 자, 이런 서류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반드시 CJ가 지금 현재 식품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언급은 좀 일정 부분 하면서 글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어봤을 때, 이 글은 CJ만을 위해서 여기 지원하려고 썼구나라는 냄새가 나게 써오라라고 아예 가이드까지 주고 있는데, 이렇게 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쓰지 않아서 낸다? 그러면은 당연히 좋게 안 보겠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요. 자, 당연히 직무를 여러분들이요, 학사가 아니죠. 자, 석사나 박사까지 했으면은요, 특히 뭐 박사는 학문의 끝을 본 사람이고요. 석사면은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여러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거나 또는 읽고 회사의 어떤 제품의 개선이나 효율이나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당연히 내가 연구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품 관련해서 랩실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막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은 식품 쪽에서는요, 연구 같은 거 할 때 청소하고 제자리 갖다 놓고, 자, 이런 거 아주 기본이죠. 아주 기본기죠. 자, 이런 거 식품 쪽 연구에서는 진짜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연구원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는지를 글을 쓰시는데 반드시 CJ를 위해서 쓴 것 같은 글로 작성될 수 있게끔 연구에서 글을 써라라고 제가 여기 2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요. 식품 실험 및 연구와 관련한 본인의 이제 스킬을 아예 쓰라고 하죠,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향후 R&D 연구원에서 바로 어떤 기술적 역량을 키울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써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랩실에서 주로 맡았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쓰는데, 자, 랩실이 아주 큰 데도 있고요. 자, 아주 작은 데도 있죠. 여러분들 요거 써주세요. 우리 랩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주로 다루었던 연구 주제나, 아니면 교수님이 어디서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거 해갖고 오시죠. 자, 이런 것들 어느 쪽에 연구를 많이 했고 랩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고 그 중에서 역할이 있었는데 뭐 1기생, 2기생, 3기생 해갖고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보통은 석박사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내부터 시작을 해요. 쭉 가서 나중에 아주 큰 형, 큰 언니까지 하고 나와요. 이게 석박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 과정에서 각각의 기수별로 또 주어지는 역할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 중에서 내가 이 역할을 맡은 게 어떤 건 잘한 것도 있을 거고 조금 내가 부족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이거 하나만큼 내가 상당히 잘 하더라라는 여러분들 연구적인 스킬을 꼭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내가 채워갈 건지까지 쓴다 그러면은 뭐 아주 베스트인 글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 연구를 하는 거는요,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 연구 결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른 사람하고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안 끝내면은요, 안 끝나요. 특징이. 그래서 결국 내가 시작한 연구는 내가 끝내야 되는 게 이 보통 회사에서 석박으로 들어갔을 때 연구원으로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술적 역량 중에서는요, 당연히 결과를 내고 실험 결과를 도출해서 회사의 제품의 어떤 향상이나 새 제품의 개발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회사에서 연구하는 거는 내가 끝내지 않으면 끝내지 않는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기술적 역량 중에서도 연구의 결과나 데이터들이 유의미하게 다른 곳에 영향을 다 줄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걸 목록화하고 작성하고 또 공유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경우는 쉽게 설명하고 실제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들과 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협업하는 모든 부서원들과 함께 연구 결과를 제품에 반영하는 연구원이 되겠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 주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쓴 자소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식품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기업 쪽으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사기업이 나오면 급여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CJ 같은 경우는 아예 글의 항목에서 어떻게 쓰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석사 박사들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CJ 대한통운 물류 전체 공통을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자, 물류 쪽은요, 지원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일단 채용 규모도 있고요. 대한통운이 상당히 크죠. CJ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매우 큽니다. 자, 그런데 물류는 알아두실게요. 물류 자체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2,500원 택배 하나 배달해갖고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류는요, 정말 4차 산업혁명, 정말 모든 기술을 다 적용하는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류는요, 그냥 효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효율 통해서 마진 남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류를 잘못하면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죠. 소비자들이 불만족이 늘어나죠. 제때 제품이 나오지 않죠. 아주 중요한 파트거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지원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대한통운은 제가 항목을 좀 보니까요, 가이드가 붙어 있어요. 가이드. 자, 여기 가이드가 아예 있죠. 자, 이렇게 SK도 가이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알아두실 거는요, 가이드가 붙어 있으면요, 어떤 역량이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역량을 위해서 내가 공부했고, 자, 어떤 경험을 얼마 동안 했는데, 자, 그 경험 가지고 내가 학교나 또는 다른 데서 또 일을 해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했었고, 자, 그걸 통해서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결과가 딜리버리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지 작성하세요. 근데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쓰세요 했는데 500자. 자수가 작은데 세부적으로 작성하라. 이 얘기는요, 글만 딱 읽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글을 써달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자, 역량을 일단 하나를 딱 정의를 하세요. 뭐 정확성이다. 그럼 정확성, 역량을 안에 아예 처음부터 첫 줄에 이러한 역량입니다라고 아예 딱 하나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량이 정확성이다. 자,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던 시점, 그리고 그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게 된 계기. 자,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정확성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왔고 늘려왔고, 자, 그 정확성을 통해서 다른 쪽에 내가 일을 해보거나 또는 일을 도와줘 봤거나 공부를 해봤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것 또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었던, 자, 이러한 결과물을 글로 써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려운 것보다는요, 역량을 먼저 하나 정해놓고 그 역량에 대해서 여기 가이드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앞에 이 항목을 좀 설명할 때 얘기 드렸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라고 주변 사람들하고요, 리스팅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가장 글로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한 1번부터 10번까지 써놓고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역량을 쭉 리스팅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찾아보고 내가 글로 쓸 수 있는 걸 써라. 저기서 있어 보이는 걸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부분 꼭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1번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아예 실패한 경험이라고 딱 그냥 받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옆에 또 가이드가 붙어요. 자, 당시 어떤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내가 뭐 어떤 걸 하면서 목표를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때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뭐 A뿔 받기 위해서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시는 건 안 됩니다. 뭐 차라리 뭐 장학금을 어떻게 받기 위해서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일개 하나 과목, 전공 교과 하나 가지고 내가 성적 A뿔 받으려고 노력했다. 다른 애들은 노력 안 하나요? A뿔 받은 사람 그리고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서 성적 잘 받으려고 했다는 웬만하면 빼시고요. 아, 그리고 웬만하면 무슨 다이어트 이런 거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 못 얻는 거 좀 제발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읽는 사람이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노력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쓰시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내가 설정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자,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어떤 이
장애물, 마틀렉이라고 합니다. 장애물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거를 써야 되는 거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나타났다고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장애물이 발생했던 경험을 쓰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내가 다시 노력을 하겠죠. 또 개선하려고 좀 내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가, 자, 감정 원인 배운 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고, 자, 생각이니까 고친 점이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고쳐진 생각을 쓰라는 거예요. 예, 고쳐진 생각을 쓰면서 교훈,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자, 교훈이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자, 교훈이 있으니까 이 교훈을 바탕으로 내가 대한통운에서 이 직무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어떤 오류나 어떤 실수는 안 하겠다. 자, 이런 식의 글이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을 작성하는 방법 그렇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물류업계 트렌드, 미래 물류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회사들은요, 1PL부터 요즘 뭐 4PL까지 아주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특히 뭐 대부분 이제 3PL이나 이제 풀필먼트까지 도입이 되면서요, 기업들이 이 물류에 나오는 비용을요, 어떻게든 이거를 효율화 해가지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물류를 하지 않는 게 더 쌀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래서 현재 트렌드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기술 트렌드죠. 물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ICT 기술은 다 총동원해요. 그래서 이 ICT 기술이 어떻게 지금 현재 물류에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자, 미래 물류에는요, 기본적으로 물류는 우리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경영을 해요. 그런데 물류를요, 비용이 아니고, 야, 이거 마진이다 라고 생각하는 최근에 경영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물류를 줄여서 오히려 마진을 남긴 형태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물류업은요, 프로핏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류가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아닌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만 관리하고 운영하면은 오히려 우리 회사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존재다, 물류 자체가. 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글을 찾아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가이드가 붙어 있지요. 자,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요, 하나를 선택을 하래요. 자, 5년 뒤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5년 뒤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5년 뒤면은요, 어떤 정도 위치까지 가 있을까요? 자, 보통 우리가 1년 동안 회사에서 일할 때 적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5년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가장 요구하는 게 직무의 전문성을 가장 많이 넓히고 늘리는 시기거든요. 자, 이 시기에 내가 어떤 평판, 그러니까 신용가치인데, 이 평판이 말하는 건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야, 누가, 야, 우리 회사에서 이거 세모 잘하는 애 누구냐 했을 때, 아, 그거요, 누구요? 라고 내가 추천될 수 있는 평판을 갖고 있으면 아주 좋죠. 자, 그래서 여기 A,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창의적인 직원. 자, B,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조직에 이동하는 직원. C, 사회성이 좋고 인간적이고 조직 내 평판이 좋은 직원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딱 보고, 아, 나는 아주 사람이 좋지 하면서 C, 또는 내가 뭐 열심히 해갖고 직무를 해야지 B, 아니면 나는 원래 생각이 남들과 좀 달라가지고 아이디어가 좋아 A. 자, 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 폭망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기준이 뭐예요? 자,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있겠죠. 자, 잡 디스크립션에 보면은요, 이거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아예 명서에 적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게 A인지 B인지 C인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겁니다. 그냥 나를 기준으로 쓰시는 건 아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선택문항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과 활동 있잖아요.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 있죠. 대학에서 공부한 거 말고 비교과 활동 중에서 나를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플러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써서 한번 내보자 이런 얘기를 저는 꼭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했어요, 뭐 캡스톤 디자인에서 뭐 했어요. 자, 학교 활동이 아닌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해가지고 오랫동안 했던 비교과 활동이라던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떤 나의 사람됨, 그리고 여러 사람과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자, 이런 쪽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CJ와 관련된 부분 채용을 좀 짚어드리면서 각각 식품과 그리고 R&D 석박사 그리고 대한통운 이렇게 세 개의 자기소개서 항목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가지고요. CJ에 지원하셔가지고 좋은 합격 소식을 한번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